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블리스에서 편입수학, 미적분학을 담당하고 있는 정수 멘토라고 합니다. 네, 이번 설명회를 맞아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이 미적분학 어떻게 올해 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고득점을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니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의 소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연고대 편입 합격생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화학과,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 매우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고요.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다니는 동안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등생 표창을 다수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카이스트, 동일 계열의 카이스트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이제 국비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고, 현재는 이제 시원스쿨 편입수학, 미적분학 대표 강사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블리스 이공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미적분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화학도 제가 담당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를 거쳐간 많은 학생들이 이제 최종 합격을 이제 하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의 소개는 이 정도로 일단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연고대 이공계 편입수학 시험 경향에 대해서 먼저 같이 알아볼 텐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 최근에 편입수학 시험 경향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보이시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숫자는 다른 게 아니고, 자, 위에 있는 네 가지 숫자는 뭐냐면요, 18년도부터 21년도, 즉 옛날 4개년도에 연세대 편입수학의 객관식과 단답형 배점을 의미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라색 글씨 56, 40, 180, 150, 이건 뭐냐면은 최근 4년간의, 즉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연세대 편입수학 객관식 단답형의 배점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 보면은 여기는 슬래시가 두 개가 쳐져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둘은 이제 2024년도, 2025년도 연세대학교 편입 기출문제를 분석한 어떤 상황으로서 24년도하고 25년도부터는요, 이제 수학과하고 비수학과가 서로 이제 구별이 돼서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비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24년도나 25년도나 둘 다 객관식과 단답형 문항으로만 학생들을 변별하고요. 그다음에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같은 경우에 80점 정도가 객관식 단답형이고 나머지 20점이 서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가장 최근의 시험에서는 객관식 단답형 반,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반, 그래서 50대 50으로 이렇게 배점이 주어졌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중요한 게 18년도부터 21년도 연세대 편입수학 객관식 단답형 배점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22년도부터 25년도 연세대 편입수학에 대한 어떤 기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객관식과 단답형 문항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 연세대 편입수학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객관식 단답형이 전혀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전 문항이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항수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서술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그 채점 기준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문제를 내지 않더라도 충분히 변별이 가능했고, 그래서 8문항 정도로 고정된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문항수를 이제 출제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옛날에는 서술형이 전 문항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서술형 연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과정을 중시하는 공부가 필요했었다면, 이제 최근에는 객관식 단답형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에 발맞춰서 이제 문항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문항수가 증가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예전에 비해서 더 제한된 시간 이내에 더 많은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세대가 좀 더 이제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이제 답을 찾는 훈련이 매우 중요해졌다. 즉 결과를 중시하는 평가 방법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정을 중시하는 어떤 학습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하게 공부를 해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문항수가 늘어나고 응용된 형태의 문제, 즉 답을 빠르게 찾아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본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전 개념들, 스킬들을 같이 통달을 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명 같은 경우에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명의 중요도가 매우 높았어요. 서술형 문제 중에서 뭐 한 10에서 20점 정도는 이제 증명을 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의 기조를 보면은 증명을 하라는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증명의 중요도가 하락했고 수학과에서 출제되는 서술형 문제마저도 증명보다는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라 이런 식의 서술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증명의 중요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러한 최근 기조의 연세대 편입수학과 고려대 편입수학을 또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많은 어떤 공통점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연세대 편입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굉장히 답을 찾는 훈련이 중요해졌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고대 편입수학은 마찬가지로 이제 고대는 사실 옛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최근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이제 굉장히 단답형 중심의 출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고대도 마찬가지로 원래부터 답을 찾는 훈련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고대도 시험을 잘 보려면 기본기뿐만 아니라 기본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풀이, 실전 개념, 스킬들을 두루 통달을 해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인데 그 정답의 결과 값이나 아니면 그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계산 훈련을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문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계산량이나 답안의 어떤 복잡도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계산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마무리해내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거는 연세대에서도 중요한 얘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두 학교 모두가 최근에는 약간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고 있다. 즉 결과를 중시하는 어떤 추세로 현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연고대 모두 답을 빠르고 정확히 찾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증명에 대한 중요도는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연고대 편입수학, 즉 결과를 중시하는 연고대 편입수학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저는 정답은 이 타학교 편입수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연고대 편입수학 같은 경우에 서술형과 증명이 매우 중요시 됐었고 그리고 타학교 편입수학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객관식과 빠른 풀이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어 왔었는데 그 교집합에 정석풀이하고 기본 개념이 물론 섞여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두 개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연고대 편입수학을 좀 분석해 보니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연고대 편입수학 안에 타학교 편입수학이 같이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연고대 편입수학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와 타학교 편입수학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는 약간 별개의 문제였어요. 연고대 편입수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타학교 편입수학 문제보다 연대와 고대에서 출제했던 편입 기출문제 그리고 연대 고대에서 출제했던 중간 기말 기출문제를 섭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타학교 편입수학에서 등장하는 내용들도 모두 다 커버를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옛날 기조로 돌아갈 것에 대비해가지고 서술형과 증명까지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연고대 편입수학이 완벽히 대비가 된다. 기조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은 뭐냐면 연고대 편입뿐만 아니라 이제는 타학교 편입수학까지도 모두 대비가 가능하도록 훈련해야 하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타학교 편입수학에서 배우게 되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스킬들이나 계산 기법들 그리고 타학교 편입수학에서 등장했던 많은 기출 소재들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흡수하고 있어야 연고대 편입수학에 답을 찾는 기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최근 기조는 이렇게 객관식, 빠른 풀이, 뭐 스킬, 정석풀이 이런 걸 다 아우르는 타학교 편입수학을 일단 잘 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편입시험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 어떤 교수님이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최근의 기조는 물론 답을 찾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교수님들이 생각을 하고 시험을 출제하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옛날에 출제했던 그 교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요.
다시 서술형이나 증명을 낼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돌아갈 것에 대비해서 우린 항상 서술형 연습이랑 증명에 대한 연습도 같이 플러스 알파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시켜드리는지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구대 편입수학 요약하면 모든 걸 다 대비하셔야 돼요. 서술형 증명뿐만 아니라 타학교 편입수학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보더라도 미적분학이나 서영대 수학은 다 맞을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게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이제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 미적분학 시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다면 어떠한 시험 범위가 존재하는지도 같이 한번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 공식 범위 같은 경우에는 스튜어트 미적분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인데 아마 공대나 뭐 이과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은 뭐 이 책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뭐 안 봤어도 상관은 없고요. 이제 요 안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주요 단원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총 4가지로 좀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극한과 미분학, 두 번째는 적분학, 세 번째는 급수, 네 번째는 다변수 미적분.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출제 단원대에서 그러면 이 4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답을 드리자면은 자, 일단 이 4가지 중에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도까지의 어떤 통계를 조사해 보면은 극한과 미분학은 17%, 적분학 12%, 급수 12% 정도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이 다변수 미적분학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대도 마찬가지로 극한과 미분학, 적분학, 급수에 해당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비중이 엄청 높진 않은데 다변수 미적분학에 해당하는 것들은 5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평균적으로 높은 어떤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4가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나 이제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다변수 미적분학이 매우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제가 수업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변수 미적분학은 잘 나오는 것과 동시에 연습이 되어 있으면 거의 틀리지 않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변수 미적분은 응용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절대 이 문제에서는 틀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근데 그치만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다변수 미적분학이 물론 막 연대에서도 59% 나오고 뭐 고대에서도 반 이상 나오니까 이것만 막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또 있는데 그러시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해마다 또 비중의 변동폭이 또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거의 한 수십 년의 기출 문제를 다 모아서 평균을 내보니까 이렇다라는 거고 어떤 해는 갑자기 극한과 미분학이 한 뭐 40~50%까지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셔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모든 범위를 다 골고루 열심히 공부를 해야 고득점을 할 수가 있고 고득점을 해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앞에서 말했던 유형 문제, 응용 문제, 뭐 단순 증명, 응용 증명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역대 평균을 내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뭐 연대나 고대나 마찬가지겠지만 뭐가 가장 높습니까? 유형 문제가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유형 문제가 76%고 유형 문제가 88%면요. 기본 문제가 76점, 88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합격 커트라인은 어떤지 알아요? 실제로 합격 커트라인은요. 기본 문제가 이렇게 76점이나 88점씩 나와도요. 대부분 70점 아래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이 유형 문제, 즉 기본 문제마저도 제대로 완벽하게 맞추지 못하고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앞에서 뭐 응용 문제니 단순 증명이니 뭐 응용 증명이니 하면서 겁을 잔뜩 줬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맞추는 게 연고대 합격의 키가 아니란 얘기야. 기본적으로 기본 문제들을 일단 다 맞출 수 있는 수준만 가도 충분히 최종 합격은 노려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연고대 편입이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 학교니까 학생들이 이제 많이 겁을 먹는 게 막 오는 사람들이 다 괴물일 거야. 시험 보러 오는 사람들을 이기려면 막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어서 100점 맞아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까보면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대부분 유형 문제조차도 많이 놓치고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76점과 88점조차 못 맞는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해도 사실은 최종 합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좀 요약해 보자면요. 미적분학은 대중적이고 학생들의 실력이 대체로 좋기 때문에 고득점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빠르고 정확히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최근 시험에서 다가오고 있고
정석풀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답을 찾는 스킬에 대한 연습조차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연고대 편입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타대학 편입수학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또 미출제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대비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요약하면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 연고대 편입 미적분학에서 최근에 답을 찾는 기조가 많이 증가했다. 그 말은 뭐다? 타대학 편입수학에서 출제하는 출제 기조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대학 편입수학 문제마저도 다 정복을 하고 시험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생각보다 합격생들을 모아놓고 봐도 기본 문제조차 제대로 못 맞추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은 뭐냐면 어려운 문제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골몰하고 있을 게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부터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커리큘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면요. 자, 제 커리큘럼은 크게 트랙 1과 트랙 2가 있습니다. 일단 트랙 1 같은 경우에는 정규 강의고요. 트랙 2는 녹화 강의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정규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표를 받으셨으면 알겠지만 그 시간표 안에서 쓰여져 있는 현장 강의를 이제 정규 강의라고 하는 거고요. 녹화 강의는 제가 약간 숙제처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뭐 해설 강의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녹화 강의로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녹화 강의 트랙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커리큘럼은 2월부터 12월까지가 되어 있고요. 자, 2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미분학, 적분학 급수, 다변수 미적분학 이 전 범위에 대해서 정규 강의에서 모든 학교의 기출문제를 활용한 기본 개념과 문제풀이 스킬들을 다 전수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연고대 편입 기출문제에 좀 더 포커싱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연고대 편입 기출문제에 좀 더 포커싱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했었는데 최근 기조를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 외에도 죄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 스킬에 대한 연습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연고대 편입수학 기출만으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고 이제 다른 학교의 기출 문제까지 활용을 해서 이제 모든 스킬들과 그다음에 개념들 그리고 실전 개념들을 다 여러분들이 익혀서 이제 시험장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올해부터는 제 트랙1에서는 모든 학교의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기본 개념과 문제풀이 스킬을 싹 다 전수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랙 2는 이제 녹화 강의인데 이건 약간 이제 트랙 1을 듣고 나서 약간 보충학습? 숙제? 뭐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트랙 2에서는 뭘 할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미분학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어. 그럼 그 내용에 대한 유형별 문제풀이. 제가 유형별 문제집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집을 드릴 거고 그 문제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문제풀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또 해설 강의를 녹화 강의로 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 녹화 강의를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져 나가시면 돼. 그래서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숙제마저도 사실 그냥 답안지 주고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다 제가 강의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제공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유형별 문제풀이에서 쓰이는 문제들은 연고대 중간 기말 문제를 활용해서 이제 만든 어떤 문제들이고요. 적정 난이도를 이제 선별해서 이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트랙 1에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개념과 더불어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강의가 트랙 1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트랙 2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연고대 편입수학을 대비하려면 물론 타대학 편입수학에서 요구하는 스킬들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옛날 기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서술형과 증명을 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긴 해야 되는 서술형과 증명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다룰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트랙 1 듣고 나서 트랙 1에 대한 보충 문제 풀이를 여기서 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강의 때 여기서는 이제 타대학 편입수학에서는 하지 않는 이제 뭐 서술형 연습이나 이제 뭐 증명에 관련된 정리들을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트랙 1, 2 둘 다 들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에서 9월 과정에서 편입 미적분학의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거고, 여기서 중상 난이도의 문항까지 모두 대비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중상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고대 편입 시험이 평이하게 나왔을 때 다 맞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목표야. 몇 가지. 그래서 트랙 1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문제풀이 기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수업을, 문제풀이에 좀 더 포커싱한 수업을 트랙 1에서 할 거고, 트랙 2 녹화 강의에서는 서술형과 유형화 연습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한 11월 중순까지는 심화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풀이를 할 건데, 자, 어려운 난이도의 문항까지 대비를 할 거고, 이때는 이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모든 학교의 편입수학 기출 문항들을 같이 제가 가져와서 풀어드릴 거고, 거기다가 연고대 중간 기말고사 문제들 중에서 평이한 것들은 여기서 이제 할 거고요. 여기서 할 거고,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공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랙 2에서는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숙제로 연고대 편입 기출 전문항을 스스로 푸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녹화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즉 연고대 편입 기출 문제 전문항 해설에 대한 부분도 녹화 강의로 제공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스스로 숙제해서 문제 풀고 나서 그거에 대한 녹화 강의를 들으시면서 복습하고 다져 나가시면 돼. 그래서 연고대 편입수학 기출문제 전년도에 대해서 해설을 제공할 거고, 여러분들은 문제풀이 하면서 또 총복습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여기까지만 하시면 거의 뭐 수학은 정말 잘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마지막 총정리를 이제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미적분학 관련된 이제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 굉장히 이제 편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 1년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길게 봐야 되고, 심지어 여러분들 지금 성인이 되고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만큼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과 혹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1년을 쓰시는 만큼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제가 또 열심히 지금까지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과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합격시키고자 하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하고 함께 합격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적분학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수 멘토였습니다.